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부자 되는 책 읽기, 오인환 지음, 금토에서 펴낸 책입니다. 서문, 돈은 세상을 움직이는 혈액이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중국 사상가 장자는 책을 많이 읽지 말라고 가르쳤다. 소크라테스는 문자로 읽는 것보다 말로 직접 들어야 한다고 했고, 장자는 읽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독서는 위험하다고 했다.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기억 실험을 개척한 독일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연구 결과를 들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기억력은 서서히 망각한다. 어제 읽은 것조차 얼른 기억하지 못하는데 몇 달 전 읽은 책이 머리에 남아있을 리 없다. 하지만 망각할 것조차 아예 없는 상태보다는 꾸준하게 망각해가는 상태가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망각해가는 매 순간을 아쉬워하며 재빨리 활용하는 때도 있을 것이고. 창조는 모방이다. 창조했다고 믿는 모든 것들은 타인의 수많은 경험과 생각으로 만들어진 복합적인 모방체일 뿐이다. 뉴턴의 만류인력은 독일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고, 케플러의 타원 법칙은 스승인 티코 브라헤가 당대 최고의 천문 관측 기록을 남긴 덕분이다. 세상은 타고난 사람들에 의해 이끌려간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노력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은 경우가 많다. 역사 속의 그런 천재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책에 담아두었다. 그 책을 열면 누구나 그들의 천재성을 모방할 수 있다. 책을 많이 읽고 사색하면 정보는 기억에서 사라지더라도 감각은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일생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자본주의는 개인 자산의 바탕을 두고 이윤 추구를 위해 상품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다. 자본이 주인인 체제다. 근로자가 아니라 자본가가 이끌어가는 사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어느 학교에서 돈에 대한 과목을 가르치는가? 중고등학생들이 다니는 어느 학원에서 돈을 배울 수 있나? 자본주의 사회의 주인인 자본가가 되는 방법이나 창업을 위한 창의력은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가정과 책에서밖에 배울 수 없다. 한국인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머리가 좋고 성실하며 근면하다고 한다. 2019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 근로자는 미국과 일본 근로자보다 연간 200시간 더 일을 한다. 그런데도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다. 돈에 대해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본이 일하게 하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돈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는 노력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비슷하다. 날마다 운동을 해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날마다 부자가 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가능한 일이다. 위의 말은 한국의 동학개미 운동을 불붙이고 동학의병장에 오른 메리츠 자산 운용 이정복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아이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당장 멈추고 그 돈을 아이의 경제 독립을 위해 주식으로 전환해 자본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본가는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끝없는 공부가 필요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심리적 토양이 튼튼해야 한다. 자신에게 많이 투자해서 많이 읽고 많이 배워야 자신을 지키고 성장할 수 있다. 일반 회사들의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근래와 같이 저금리의 양적 완화라는 쌍두마차로 시장에 돈이 마구 풀린 이후의 세계는 더욱 명확해진다. 앞으로 심각한 양극화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런 위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우리와 후세들은 더욱 돈에 대해 배워야 한다. 돈은 세상을 움직이는 혈액이다. 돈을 공부하는 것은 세상을 공부하는 것이다. 세상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에 관심이 필요하다. 돈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가 나아가는 흐름을 알아야 한다. 경제와 역사, 인문, 사회, 심리 등을 고루 이해하고 세계 산업의 미래를 예견해서 모든 것을 융합할 수 있어야 돈의 흐름을 알고 앞서서 그 위에 올라탈 수 있다. 돈은 작게는 한 개인의 생존이자 세상을 버티는 수단이고 인생의 목적이지만 크게 보면 세상이 움직이는 방향이다. 개울의 흐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송사리들은 자신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과 거리 안에 한정되어 살아간다. 그러나 바닥의 큰 흐름을 알고 있는 고래나 상어는 개울의 작은 흐름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다. 책을 읽는다고 저절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모두 책을 읽는다. 그것도 아주 지독하게. 그 이유는 분명하다. 세상의 앞날을 알기 위해서다. 5년 후, 10년 후 세상을 알고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돈을 버는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돈의 감각을 기르는 가장 빠른 길은 책 읽기다. 미국의 최고 부자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어린 시절부터 매일 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었다. 10살이 되기 전에 이미 백과사전 한 권을 다 읽었고 집 근처 국립도서관에 열린 독서경진 대회에서 아동부 1등과 전체 1등을 차지했다. 어릴 적 나에겐 정말 꿈이 많았다. 그 꿈의 대부분은 많은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시 강조하건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이다. 자본이 곧 돈이다.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의 행복은 돈과 관련이 없다는 말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없으면 모든 게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이다. 이 책은 돈에 관한 책뿐 아니라 역사, 인문, 심리, 뇌과학, 4차 산업혁명, 바이오 산업 등 전 분야를 망라해 부자의 길을 가려면 꼭 알아야 할 책 이야기를 들려준다. 돈은 경제학만으로는 실체를 알 수 없고 인간과 자연, 문화, 기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터득해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돈 공부는 인터넷과 유튜브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활자를 통해서다. 책으로 하는 공부는 인터넷으로 할 때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깊이가 있다. 읽으면서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으며 더 궁금한 점은 인터넷을 찾아서 살아있는 지식으로 바꿀 수 있다.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의 저자 신진상이 책에서 힘주어 말한다. 제1장 유익한 사람에게 돈이 모인다. 먼저 부자의 운을 담을 그릇이 되어라. 사이토 이토리 부자의 행동 습관. 첫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 둘째, 초등학교를 중퇴해 남들보다 학력이 부족한 것. 셋째, 몸이 약한 것. 보통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는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린 마스시타 전기산업의 창업자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이 세 가지를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9살 때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남의 집에 얹혀 살다가 전등 공장에 들어가 기술을 배운 후 직접 계량 소켓을 만들어 팔았다. 독특한 경영 방식으로 사업을 급속하게 발전시켜 1935년 마스시타 전기산업을 세우고 14개의 대기업군을 거느리며 세계 40개에 진출해 나쇼날, 파나소닉 등의 브랜드로 이름을 알렸다. 1980년대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 더불어 세계 최대 가전기업이 되었고
1990년대까지도 일본 최대 가전업체였다. 유니버셜 픽처스의 모회사인 MCA를 인수해 헐리우드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또 일본의 젊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개인 교육기관인 마스시타 정경숙을 설립해 일본 총리를 비롯해 국가의 많은 대들보를 길러냈다. 1. 안전을 의식하지 않는 모험심. 2. 자신이 몸담아 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개척 욕망. 3.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한 도전. 이 세 가지는 보통 사람이라면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실패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세상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처럼 모든 것은 결과 편향적이다. 그러함에도 성공의 중요한 요인 중에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다. 부자의 행동 습관 저자 사이토 히토리는 부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운을 꼽았다. 노력과 실력은 성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운이었다. 운 말고 가난한 집안 사정이나 부족한 학력, 약한 몸 같은 것은 아무런 장애도 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노력과 끈기, 인내심도 성공의 열쇠는 아니다. 노력과 실력이라는 두 가지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을 때 운이 들어와 기회가 만들어지면 부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은 서강대 철학과 출신으로 한국 컴퓨터 음악의 선구자이자 개척자다. 싸이, 서태지 등도 그에게 각종 장비 사용법을 배웠다고 한다. 신해철은 어느 강연에서 인생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성공은 운이라고 단정했다. 실력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하면 무조건 된다는 식의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 안 될 때와 될 때 두 가지를 다 설계해야 한다. 운은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다. 운이 우연히 나를 스치고 지나갈 때 내가 그 운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깊이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느냐가 성공의 열쇠라고 했다. 하지만 내 그릇에 운을 담지 못한다 해도 그런 훌륭한 그릇이 되어 있다면 그릇 자체만으로도 높은 가치가 있다. 그는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국보 제68호 청자상감 운항문매병을 예로 들었다. 고려청자를 말할 때면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이 그릇은 속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예술이 되어 1,0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했다. 실제로 이 청자는 1935년 간송 전연필 선생이 일본인 골동품상에게 유화집 20채 값에 거액을 주고 사들인 것이다. 세종대왕이 꿈꾸던 만백성을 위한 그린 한글은 세종이 살아있던 당대에는 결코 번영하지 못했다. 500년이 지난 현대에 와서야 대왕의 꿈은 이루어졌다. 실학을 바탕으로 조선의 혁신을 꿈꾸던 다산 정약용도 살아있던 당대에는 끝내 꿈을 이뤄내지 못했다. 통일된 한반도의 문화강국을 꿈꾸던 김구 선생 또한 당대에는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안창호, 안중근 등의 독립운동가들이 목표한 바도 그들 생애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함에도 그들 모두는 스스로 훌륭한 그릇이 되어 운과 성공보다 더 크고 넓은 것을 담아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현실성 없는 조언이다.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다가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한 확률로 커진다. 결과에 집착하면 실패했을 때 그 좌절감이 너무나 커서 과도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그릇을 키워가는 과정에 중심을 두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실패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그런 마음가짐은 같은 도전을 수번, 수십 번 더하게 하고 실패하더라도 커다란 좌절감 없이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운은 확률과도 같아서 주사위에서 3이 나올 확률처럼 단순하게 계산되기도 한다. 단 한 번의 기회로 3이 나오기는 몹시 어렵다. 그러나 도전 기회를 여러 번 늘릴수록 가능성은 커진다.
이처럼 여러 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는 사고 방식과 태도는 운을 만날 기회를 몇 차례나 더 늘려준다. 이렇게 운이 들어올 가능성을 여러 차례로 늘릴 수 있는 사고방식과 행동이 바로 부자로 나아가는 핵심 열쇠이다. 그러나 부자가 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같은 목표는 결과에 집착하게 될 여지가 크다. 몇 차례의 도전으로 몇 번의 좌절을 맛볼 것이며 한 번 실패할 때마다 매우 무거운 좌절감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도전 의욕이 꺾일 것이다. 그런 심리적 상처는 우리에게서 주사위를 여러 번 굴려볼 기회를 앗아간다. 돈은 에너지다. 풍요와 빈곤은 유동적으로 움직이며 때에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 생각과 자세는 그래서 중요하다.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얼마에 팔아서 몇 개를 팔 수 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가 어떤 작용을 통해 움직이고 내가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누군가는 자기 그릇의 크기도 확인하지 않고 막연하게 커다란 운이 들어오기를 바랄 때가 있다. 수십억의 복권 당첨자들이 얼마 뒤 빚쟁이가 되고 절도죄를 짓는 일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무 때나 커다란 운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행운일 수도 있다. 뷔페를 가면 각자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을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이 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만 먹고 돌아온다고 한다. 그런 것처럼 운은 나에게 얼마가 주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어쩌면 어제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커다란 행운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알아채지조차 못했을지도 모른다. 관역의 화살을 정확히 맞추려면 그 관역에 10점짜리 표적이 있느냐가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정확히 맞춰낼 훈련이 되었느냐가 중요하다. 주식 투자 기법이나 어려운 경제 용어, 마케팅 기술 없어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는 이 책을 보며 공부할 수 있다. 사이토 이토리는 1948년 도쿄 출생으로 화장품과 건강식품 판매회사 긴자 마루칸과 일본 한방연구소 창업자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간 사업소득 전국 고액납세자 총합순위 10위 안에 들었다. 토지나 주택 등은 전혀 없이 납세액이 전부 사업소득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전부인 그는 언론의 얼굴이나 자세한 신상이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괴짜 부자이다.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과 정신적 풍요를 키우기 위해 여러 권의 저서를 냈다. 국내에 나온 책은 부자의 운, 부자의 인간관계, 철들지 않은 인생이 즐겁다, 돈의 진리,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등이 있다. 이 세상은 풍요롭다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부의 에너지가 생긴다. 그가 성공을 대성공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많은 사람은 말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지만 뒤돌아서면 내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자신을 의심하며 부자가 되는 첫걸음조차 떼지 않는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런 작은 에너지는 부자가 되는 기운을 빼앗는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행동 차이는 이미 여기서부터 갈린다는 것이다. 저자는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돈의 속성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은 곧 에너지라는 사실을 모른다. 에너지는 인간 활동의 근원인 힘을 뜻한다.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서 그 마음을 어떻게 쓸지에 따라 부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돈을 부르는 행동의 첫 단계는 자신이 가진 생각과 잠재의식을 통해 진심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지, 돈을 존중하고 잘 다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돈이 따르지 않고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더라도 쉽게 무너져 버린다. 부자들은 생각을 재빨리 행동으로 옮긴다.
실패가 두려워도 먼저 행동에 나서고 바로 잡음을 반복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실패를 패배로 보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주변의 부자가 된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라.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기회를 통해 성공을 만드는 데에는 이런 인생의 원리가 숨어 있다. 생각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다. 마음속의 신을 불러내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생각이 가난하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 사랑이 부족한 이유는 사랑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 즐거워진다. 째째하게 생각하면 째째한 일만 일어난다. 궁상의 씨앗을 뿌리면 궁상맞은 변명만 하게 된다. 행복을 옆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주변까지 밝아진다. 저자가 말하는 이 책의 포인트 중 일부이다. 책을 많이 읽으면 세상의 흐름을 안다. 김영익, 홍춘욱, 김한진, 염승환의 투자의 신세계.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무슨 책을 읽어야 할까? 코로나19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대규모 양적 완화와 막대한 코로나 지원금이 풀리자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가정주부와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 붐이 일었다. TV 예능에까지 주식 전문가들이 출연하기 시작하고 경제 전문 유튜버와 채널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그래프나 주식 호가장을 띄워놓고 내일의 주식 가격을 알아맞히는 고수행세를 한다. 주변 여기저기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초기 증시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은 상대적 빈곤감이 늘어났고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든 이들은 역대 최고가에 베팅하면서 코스피 가격을 급상승시켰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이슈에서 생활이 되면서 역동적이었던 주식시장은 좀 조용해졌다. 역사상 최고가에서 역걸음을 치는데도 많은 투자자는 꿈쩍도 하지 않는 자신의 종목을 바라보며 주식 정보를 찾아다닌다. 한국 최고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저자 4인이 불안한 주식시장을 헤쳐나가기 위해 다시 책으로 돌아왔다. 가장 신뢰받는 애널리스트로 평가되는 EAR 리서치 대표 홍춘욱, 5년 연속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된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영익, 베스트 애널리스트상 최대 수상 기록 보유자인 KTB 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수석연구위원 김한진, 개인 투자자들의 절대 지지를 받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영업부장 염승환이 공동 저서한 투자의 신세계로 함께 돌아온 것이다. 홍춘욱은 100년에 걸친 주식시장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실패하지 않는 투자의 길을 알려준다. 김영익은 세계 경제의 성장축이 어떻게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고 대책을 내놓는다. 김한진은 개인 주식 투자자가 꾸준히 계속하며 실력까지 향상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소개한다. 염승환은 팬데믹 이후 미래 세계를 예상하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우리가 주식시장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의 첫 번째 질문이다. 실패하지 않는 투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홍충욱 저자의 대답이다. 지난 100여 년에 걸친 주식시장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앞으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는 근본이제에서부터 채권과 주식의 관계, 대공황, 브레턴 우주체제 등 근대 이후 자본주의 사회의 흐름을 상세히 설명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식 수익률이 여타 채권보다 높아지게 된 이유로 근본이제 폐지와 정보통신혁명, 세계화의 진전 등을 꼽는다. 그래서 인플레가 억제되고 저금리 환경이 장기화하자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도 1990년대 일본 자산시장 붕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정책 당국이 경제 순환을 통제할 능력을 지니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급기 추락했으나 2020년 코로나 쇼크와 일련의 대처 덕분에 영향력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미중 패권 전쟁이 한창인 지금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다가오는 위기를 불을 늘릴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김영익 저자의 대답이다. 지난 500년 역사를 돌아보면 중국에서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순으로 세계 패권국 자리가 이동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현재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2030년 전후로는 중국 GDP가 미국을 넘어설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패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위기가 찾아오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불을 늘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 1, 2년 안에 거품이 붕괴하면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이런 위기는 다른 측면에서는 불을 늘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기회는 중국 등 아시아에서 비롯될 것이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와 민간경제연구소에서 20여 년 동안 이코노미미스트로 일하면서 큰 부를 축적한 분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의 공통점은 시대의 흐름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독자들과 함께 우리가 시대의 흐름 중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싶었다. 각국의 정책 당국이 과감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고 또 2020년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 전 세계가 탄소 제로 시대로 가면서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산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도 크다. 헬스케어 산업도 계속 성장할 전망이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고 실력까지 늘 수 있는 투자법은 무엇인가? 시장 앞에 겸손할 것, 주식을 성실하게 대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한진 저자의 대답이다. 개인 주식 투자자가 꾸준히 지속할 수 있고 따라하다 보면 투자 실력이 늘게 될 방법을 설명한다. 그러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의 말을 인용한다. 야구는 90%가 정신력이고 나머지의 반은 몸이다. 너무 긴장하거나 해이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조급한 마음, 과욕, 상실감, 도치감 등이 투자자를 실패로 이끈다. 그러므로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지혜로운 투자 생활을 즐기기를 권한다. 필자가 아는 현명한 투자자들은 강세장과 약세장이 보이는 패턴과 생리를 잘 이해하고 시장 앞에 겸손하며 유연한 태도로 대응한다. 타고난 직관력이 있는데도 주식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성실하다. 그들은 종목 찾기에 집요하고 침착하며 지나친 탐욕을 자제하는 공통점이 있다. 생각을 많이 하되 한번 결정한 것은 소신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다. 마지막 질문이다.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가올 미래에 투자해라. 염승환 저자의 대답이다. 염불리라는 애칭으로 많은 투자자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저자는 팬데믹 이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코로나19 이후 어떤 산업이 세상을 바꾸고 주식시장을 주도할지 많은 시간 고민해 보았다. 고민 끝에 다가올 5개의 미래, ON을 예측해 보았다. ON은 친환경, 유럽의 부활, 새로운 공간, 새로운 세계, 새로운 소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지구촌 국가는 경제 봉쇄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경제 활동이 막히고 실업자가 급증하자 당연히 주식시장은 급락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세계 경기가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1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한국도 수출이 2020년 11월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에 적응을 마치고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자산의 가격 거품이 붕괴하고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세계 경제는 2020년 못지않게 다시 극심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푼다 해도 소비와 투자가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통화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